안녕하십니까. 예, 송영선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시사 360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한 역사상 지금만큼 몸값이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게 플러스 한국까지 나서서 적극적인 구애를 해대고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돈 주겠다. 그리고 군사적인 위협도 없애주겠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대신 비핵화를 해라. 이게 주변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각의 계산서가 다릅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계산서가 다릅니다. 브레진스키, 미국 역사상 브레진스키 카터 대통령 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한 분이죠. 브레진스키와 그 다음 닉슨 대통령 때 전략가로 역할한 키신저, 미국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전략가로 평가되는 두 사람입니다. 브레진스키가 2000년 체스판 게임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냉전 동안에는 미국은 체스판이 아닌 그냥 소련을 마주한 냉전 체제를 유지했지만 냉전이 와해되고 난 뒤에, 붕괴되고 난 뒤에 이제 미국이 초인류 강대국이 됐으니까 소련도 붕괴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국제관계는 탈냉전 체제가 된다는 것은 중소국가, 심지어 이름 없는 국가까지 나서서 내가 낸대 하고 나서게 되면 서로 간의 이익 상충이라는 것, 국가 간의 이익의 상충과 갈등이라는 것은 냉전 시대 때 생각도 못하던 그런 복잡다단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미국이 세계 재패를 위해 세계 전략을, 이제 초인류 강대국이 됐으니까 적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한 대로 가자가 아니라 이렇게 부상하고 각각 소리 지르는 신흥 국가들에 대해서, 신흥 국가들 간의 갈등과 이익, 신흥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게임 룰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체스를 두는 것처럼 국제관계는 복잡해진다. 여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이 3대 그룹으로, 미국이 아니라 브레진스키 박사는 3대 그룹으로 이익 그룹을 나눴습니다. 자기들에게 치명적인 국가,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의 전략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거. 앞으로 부상해서 미국에 도전할 국가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앞으로 부상해서 미국에게 도전할 국가들은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은 거창하지 않지만 전략적 요충지의 한 국가로 들어가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 2000년 브레진스키가 내다본 시각이 지금 20년 후, 18년 후인 지금의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국과 중국, 일본이 이렇게 앞다투어 북한에게 구애를 보내는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비핵화입니다.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중국도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고, 지금 경제 부상이 무역에 의해 이루어진 거,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 인변 국가가, 인근에 있는 국가가 이렇게 안보적으로 불안하고 계속 일본 본토를 향해 위협을 가한다면은, 아니라도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게 해외 직접 투자라는 것은 상당히 감소되고 일본 경제에 나아가서는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더 절실히 원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일본입니다. 물론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치 않지만 핵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안보 위협을 만들지는 말라는 거야. 그 수준까지만 지켜주면 핵을 그대로 가져 있어도 좋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한국의 입장은 지금 덩달아 말은 북한 비핵화로 시작했지만 판문점 선언에서 본 것처럼 빨리 우리 너 도와줄 테니까 남북이 각각 체제 속에서 싸움질 하지 말고 핵 가지고 우리 위협하지 말고, 갖고 있든 말든 말은 비핵화라고 얘기했지만 문 정권의 생각은 핵 평화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면은 핵을 우리한테 사용하지 않는 한 핵을 없애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리하고 남북한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최우선순위다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문 대통령에게 어드바이스를 주는 안보 특보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미국은 한국하고 말 한마디 상의 안 하고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영원히는 아니지만 일단 8월달 것은 UFG죠.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일단 중단하겠다. 이걸 보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일본은 크게 걱정하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는 건 문정권입니다. 야, 드디어 트럼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언한 것처럼 남북한 문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이게 자다가 떡 생긴 거 아니야? 내가 복권 당첨된 거 아니야? 우리가 앞장서가 나서도 시원찮은데, 물론 시진핑 자기가 북한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에게 요구하라고 김정은을 어드바이스 했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한미 공동 군사훈련 이번 여름에는 일단 중단하겠다 했다는 건, 야, 이거 자다가 떡 생긴 거 아니야? 내 눈 한 비벼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꼬집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복권이 그냥 날라 들어온 거야? 호박이 덩굴채 굴러 들어온 거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건데, 더더구나 트럼프 입에서 종전선언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 가능성이 없어도 주한미군 철수까지 얘기 들은 거야. 이게 웬일이야? 너무 흥분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우스 차이나 모닝 이 페이퍼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해? 프레스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원한 걸 미국이 그냥 덩굴채 갖다 줬다고, 이렇게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좋을 건 중국밖에 없다고까지 평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이 뭐냐? 비핵화하라고 했더니 북한을 불러가지고 비핵화를 약속받으라 하니까 그건 안 하고, 한미동맹을 뿌리채 흔드는 주한미군 철수니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제정신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연일 싱글벙글입니다. 물론 짜증낼 때도 있지만 두고 봐라는 거죠. 내가 왜 이 체스판에서 이 돌을, 이 말을 왜 여기 서는지를 한 봐라 이거죠. 두고 봐라. 그 수를 읽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미국은 북한을 자기 안쪽으로 끌어안는 것을 지금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걸 아니까 중국이 바로 거기에 어택이 들어옵니다. 정면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은 잘했다 해놔놓고 바로 북한에 대해서 돈줄을 풀어줍니다. UN 제재는 풀지 않으면서 해제하겠다고 나서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지는 않으면서 하는 짓이, 그러니까 석탄이나 철광이나 이런 거는 수출량을 더 중국 쪽으로 수출하라고 제재를 풀어가지고 북한이 중국 쪽으로 수출하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북한이 돈 벌도록 해주는 게, 중국의 북한 관광은 무제한으로 지금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정확한지 몰라도 북한의
관광 수입의 90%가 중국인들의 북한 방문이랍니다. 전 그거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무역의 90%가 대중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장마당을 제외하고 중국이 북한에 돈줄을 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이건 공개적인 거고, 중국과 북한 사이 국경 주변에서 하는 밀무역, 보따리 장사, 통계로 안 잡힙니다. 이 돈들이 다 북한 인민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분 비자금으로도 들어가고, 김정은의. 사실 상당 부분이 비자금이죠. 인민들은 장마당으로 살아남아라, 보따리 장사로 살아남아라 했으니까 밀무역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북중 간의 무역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지금 관광 수입이 들어오면 관광 수입이 뭐 연간 한 400억 정도가 된답니다. 이 중에 중국이 90%만 적어도 한 350억 정도는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에 갖다 주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인기 좋은 지역은 못 가고 거의 손님이 없는 저 꼴짜기 지역으로 지금 가라고 제한적으로 지금 단체 관광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꼭 돈만의 이유가 아닙니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건 한국을 목을 쥐는 거죠. 사드 때 목을 쥔 것처럼 너가 계속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이렇게 힘든 거야 하고, 북한에게 하는 이유는 미국 쪽에 가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 그쪽에 붙어봐야 너 언젠가 목 날아가는 거 외에는 없어. 미국은 북한에게 얘기하는 거, 너 중국이 지금 당장 잘해주니까 영원히 널 살려주고 네 체제 보장할 것 같지? 너 과거에 중국을 한번 봐. 그리고 너 이때까지 1950년 때 전쟁 때 와가지고 너 도와준 거, 네가 이뻐서 도와준 게 아니라 공산주의 확장하려고, 중국의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소련도 마찬가지로 저거 공산주의 세력 키우려고 너들 꼬대겨 전쟁하라 해놔놓고, 소련은 실제로 전쟁이 나니까 원군도 하나 안 보냈잖아. 근데 소련은 좀 간섭이 적지만, 자기 자체의 경제가 지금 어렵고 하니까 간섭이 적지만, 중국은 좀 먹고 살게 됐다고 너들한테 완전히 아래 것들 아니면 집에 종처럼 취급하는데, 그 중국이 너의 체제를, 네가 주장하는 김정은이 최고다라는 그 체제 유지해 줄 것 같으나? 살려놓을 줄 모르도 너 병신 만든다. 그리고 중국이 계속 너들한테 잘해주면 결국 너하고 한국하고 한 통 속에 잡아 넣어가지고 중국이 통제하려고 한다. 네 잘 생각해라, 김정은이. 이게 지금 네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다. 시간이 걸리고, 북한 내 인민 설득하기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어마어마한 도전이지만, 김정은도 트럼프 만나서 가면서 마지막 말이 뭡니까? 엄청난 도전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꼭 비핵화만 아닙니다. 친미 쪽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서서히 노골적으로 미제국주의를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친밀한 용어는 못 쓰지만 시장을 개혁하는 쪽으로 점차 옮기는 쪽으로. 바로 미국과 같은 시장은 될 수 없죠.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건 중국식 개방이 아니라 베트남식 개방입니다. 그래야만 북한을 자기 쪽으로 끌어넣을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거대한 체스판이 열렸습니다. 일본은 또 뭐라고 했어요? 야, 비핵화하면은 너 경제 지원 다 해주겠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수교도 할 수 있다. 이거는 2005년 9월 19일 날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아닙니다. 북일, 미북 수교하겠다고. 그때는 조건이 북한이 NPT에도 가입하고 IAEA 회원도 되고, 그리고 모든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가 되면은, 맞습니다. 지금도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가 되면은, 검증을 허락하는 비핵화라면은, 북한이 비핵화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일본이나 미국 IAEA가 들어가서 사찰을 하고 검증해서 완전히 비핵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안 해줄 이유 없고 일본이 안 해줄 리가 없습니다. 미 US 발굴단
행불자들을 찾는 수색작전을 하겠다고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고 나니까 일본도 바로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일본 내에서 아직도 제일 큰 문제가, 정치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납북자다. 너 납북자 해결해주면 돈 주겠다. 바로 미국의 모델을 따라서 돈 주겠다. 그리고 비핵화 하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일본, 북한이 이뻐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비핵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도와주지만 일본 역시, 아니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북한을 자기 손 아귀에 잡아놓고 흔들락한데 나는 왜 뒷발로 서 있어야 되나? 일본이 뭐가 모자라? 뛰드는 겁니다. 물론 일본이 그렇게 하는 데는 미국의 부탁도 있죠. 앉아서 꼬집꼬집 따지고 북한 비핵화 안 하면은 완전 죽이겠다 태도하지 말고, 나 봤잖아. 나 트럼프 봤잖아. 나도 그 심정이지만 이젠 계산서가 달라졌어. 어떻게? 김정은 폭파시켜 주는 건 죽이는 건 간단하지만, 그래서 그게 더 남는 장사인지 아니면은 살살 구슬려서 김정은을 북한 체제를 서서히 시장을 개방하는 체제로 끌고 가면서 동시에 비핵화를 진행시키는 게 우리한테 더 남는 장사인지. 아베 당신이 내 트럼프 생각을 읽으면은 일본도 대북 정책을 조정해 나가시오. 비핵화를 포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요. 그러나 비핵화에만 코를 박고 있을 게 아니라 북한을 안는 방법을 동시에 모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트럼프를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욕했죠. 이 무슨 똥단지 같은 얘기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비핵화 한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 놔놓고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하나도 명시가 안 되고 트럼프 지 좋은 대로만 다 하고 지 생색내는 것만 했다고 처음에는 엄청 비난을 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일본이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납북자 문제 해결하고 비핵 문제 해결하면은 우리 경제 지원하겠다. 일본 입에서 경제 지원이라는 건 상상을 못했죠.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를 본다면은. 미국의 계획대로 돼가는 겁니다. 중국, 일본, 한국 셋이서 나서가지고 북한 도와라 그랬는데 그 각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제 방송을 보시는 특히 보수 쪽에서는 저보고 태도를 급변했다, 헷가닥 갔다 하는데 저는 전혀 급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근거를 두고 지금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북한을 껴안기식으로, 북한의 마음을 사기식으로 가니까 우리도 덩달아가, 야, 한국의 판문점 선언이 너무나 잘 됐으니까 판문점 선언에 나온 것처럼, 뭐 대통령 안보특보 중에 한 분이 이미 성급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No, 전 절대 반대입니다. 단 조건이, 그 반대하는데 왜 제가 급변했습니까?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우리는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더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변했죠? 저는 안 변했습니다. 제가 항변하는 게 아니라 너무 터무니없이 저를 돌변했느니 어쩌니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방송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이 말을 넣는 건, 한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앞서서 대북 경협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준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는, 아니, 유해 발굴 하겠다고 미국도 들어간다, 납북자 돌려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비핵화를 거기에 맞춰서
속도 조절해가면서 비핵화 한다 하면은 경제 지원하겠다 하는데 왜 우리는 조건 없이 대북 지원을 합니까? 두 가지 조건을 걸어야 돼요. 북한 인권. 이거 누가 올렸습니다. 박동화 씨. 어째 제가 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정치 수용소 없애라. 그러면 개성공단 열겠다. 혹은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보여주라. 그러면 우리는 격려를 하겠다. 세 번째, 이미 미국이 너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줬고 우리는 한미동맹에서 가장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고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북한에 대한 지원도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이 대북 정책을 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도 지원하겠다. 이러면서 대북 격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혼자 갖다 주고 미국 눈치 봐가면서 뒤로 설금설금 주고 이건요 우리가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체스판에 세 사람이 앉아가 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훈수만 들면 나머지를 우리가 다 챙길 수 있는데 우리까지 나서가지고 게임하겠다고 기드는 순간 판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도 있지만 강정산의 개벽이라는 책을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남북한 관계를 바둑판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넷이서 앉아 바둑을 뜨다가 우리는 뒤에 앉아 훈수만 들고 있다가 새벽이 되니 이 바둑 뜨는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가 이득을 찾더라. 이게 강정산이 한 얘기예요. 넷이라는 건 미중 일러입니다. 지금 공교롭게 브레진스키의 체스판 게임이 벌어졌는데 공교롭게 물론 공교롭게 가면 정산도에서 날 보고 그건 공교로운 게 아니고 뭐 천지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해놨다고 주장하겠습니다만은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나오는 걸 인용을 합니다. 이 한반도에 돌아가는 모양이 정말 체스판이 아닌 우리식 한국의 체스판 바둑판으로 비교가 되어 있고 한국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북한 비핵화가 제대로 되어가는지 감시를 하는 그리고 미국이 요구한 오브저버 훈수 뜨는 국가가 됐어요. 그럼 우리 훈수를 제대로 떠줘야 되는 거예요. 훈수를 엉뚱한 방향으로 뜨면은 바둑판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바둑이 안 됩니다. 그 훈수를 어떻게 떠줄 것이냐. 절대적으로 우리 이익이 되도록. 우리 이익이 뭡니까? 첫째, 북한 비핵화예요. 두 번째, 각각 떨어진 북한의 김정은 체제 중심 한국의 문정권 더 나아가선 더 다른 대통령이 오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권이 아니라 그 체제로 각각 떨어져서 잘 살자 하는 것이 문정권의 대북 정책이라면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우리는 북한을 바꾸는 역할을 하도록 훈수를 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에요. 어떻게 바꾼다? 개방, 개혁적으로. 그들이 개방하지도 개혁하지도 않았는데 돈 갖다 주는 건 이거는 북한이 미국 앞에 가서 핵 없앴습니다 하면서 뒤로 핵 만들라는 거고 북한이 미국이 보는 앞에 미사일 엔진 깨고 난 뒤에 우리가 비밀리에 북한이 미사일 엔진 개발하라고 돈 갖다 주는 꼴이 됩니다. 봤잖아요. 2000년 정상회담 때 돈 뭉치 갖다 준 후에 북한이 어떻게 핵 개발했는지. 예, 은정씨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정말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그레이트 체스 게임입니다. 우리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좌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직 우파에서 정말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물론 저도 처음 미북 정상회담
딱 나오는 자세를 딱 보고는 야, 김정은이 이겼다 라고 생각했는데 성명문을 들여다보면서 아, 트럼프가 노리는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1단계적인 게 아니고 고단수를 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도 아직 전문가의 상당한 수가 트럼프가 모든 걸 내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게임이에요. 이기고 있는 이 게임을 진짜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성급하게 섣부른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북한 지원한다고 나서면은 트럼프의 전략이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북한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변화시키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북한 인권, 그 북한 체제 내에서 내정 간섭이라는 소리가 안 들리는 수준에서 서서히 이산가족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산가족 할 때 숫자를 100명이 아니라 대폭 늘리면서 이산가족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몇 배로 될 테니까 북한 정치 수용소를 일단 없애라. 같은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대북 경협 개성공단을 연다. 금강산 관광산업을 재개한다. 우리 북쪽하고 앉아서 우리 둘이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상의해서 그 속도와 방향을 정한 후에 북쪽과 회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군축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장성급 회담들이 앉아서 얘기를 한다. 너 군대 줄여라. 우리 군대 줄여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통일이 되려면은 남북한 합쳐서 185만 군대로 전 어느 국가도, 주변의 어느 국가도,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통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185만이면 일본 자위대의 군 숫자의 8배입니다. 7배입니다. 자기보다 군사력을 7배 가진 국가를 어느 나라가 그 나라 7배 군사력 갖도록 통일비를 대줍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군대 220만입니다. 거의 중국 군대하고 맞먹습니다. 미국 군대 150만입니다. 미국 군대보다 35만이 더 많은 남북한 골치 아파요. 러시아 110만입니다. 러시아보다도 30%가 30% 아니죠. 60%가 더 많은 군대예요. 이걸 어떻게 러시아가 도와주겠냐고요. 보세요. 독일 통일할 때 전승 4국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아무도 독일 통일을 지원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도와준 게 아니에요. 각국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빚을 갚아달라. 그 당시 돈으로 한 375억 불 정도, 내 숫자가 끝 숫자가 정확하지 못해도 하여튼 350억 불 이상이었습니다. 갚아달라니까 독일이 러시아 재건 비용까지 합쳐가지고 500 몇억 불을 도와줬습니다. 미국의 조건은 뭡니까? 동독 60만, 서독 15만, 합치면 65만인데 이대로 통합하면 너 히틀러 시대처럼 다시 군국주의로 일어설 거니까 이거 20만원을 줄이고 나토 밑에 들어와. 독일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때서야 미국이 독일 통일을 해도 좋다고 승인해준 셈이죠. 영국이랑 프랑스. EU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와. 우산 속에 들어와. 너 혼자 남아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다 눈에 가시로 보고 있으니까. 너들이 전쟁에 저질렀는 짓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있겠어. 따로 있는 거. 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마르크인지 뭔지 그런 거 지키지 말고 EU화로 바꿔? 유로화로 바꿔?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이 협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 상황보다도 더 주변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근데 185만을 군대를 갖고 있으면 누가 나서서 통일, 그래 되면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군축이라는 것은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대한 통일에 대비한 군축을 할 계획 없이 장군들, 장성들을 앉아가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 또 왜 안 된다 하냐. 독일의 경우를 보십시오. 군인을 줄이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줄이면서, 통일된 독일의 군사력을 줄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퇴역한 군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재취업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이대로 군사를 가지고 가는 것이, 군사력을 75만이나 가지고 가는 게 전혀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데 동독 군인들 다 설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인민군을, 김정은 밑에 인민군 하루아침에 설득돼요. 동독과 서독과의 관계와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걔들은 70년 동안 폐쇄된 사회에서 훈련된 유일영도 체제 하에서 훈련된 북한군입니다. 그래서 군축이라는 게 단순하게 숫자만 내 총 몇 자리 줄일 테니까 너도 줄여, 야 탱크 줄일 때는 너도 줄여, 이게 군축이 아니에요. 통일에 대비한 재취업, 그리고 포기하는 것, 그리고 이 인력을 어떻게 리로케이션, 재배당하는 것, 재위치시키는 것, 이런 엄청난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군축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 노름해가는 안 됩니다.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그냥 야 평화로운 분위기니까 앉아가지고 군사력 숫자 줄이자. 이거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북한의 위협에 자진해서 더 한번 노출시키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장사정포를 뒤로 물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환영할 만한 생각입니다. 청와대가 아주 신중한 게 저게 진심인가? 아니면 저 대가로 우리한테 뭘 요구하려고 하는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사훈련을 우리가 일단 중단한다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제스처가 아닌가 싶은데 김정은의 생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트럼프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너들이 우리 군사훈련 중단하면 너도 남쪽에 대한 위협을 어느 정도 안 하겠다라는, 줄이겠다는 제스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들만 왜 한미 공동 군사훈련 줄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일방적인 요구가 어떻게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느냐. 남북 간도 마찬가지고 북한하고 미국과도 마찬가지다. 우리 트럼프 보고 너를 위협하지 말라 하면서 너도 남쪽을 위협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미국도 위협하지 말고. 지금 남쪽에 있어서의 위협은 핵도 위협이지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예? 휴전선 위쪽 불과 30km, DMZ 라인에서 30km 이내에 30km와 60km 사이에 너들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를 70% 정도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게 남쪽으로서는 가장 큰 패닉이다. 그것 좀 어떻게 협조 안 되나? 꼭 그렇게 명시해서는 얘기 안 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 며칠간의 미국의 전략을, 바뀌어진 전략을 제대로 일자라고 하니까 진보 좌파 쪽보다도 우파 쪽에서 공격의 글이 지금 더 들어오고 있어요. 정신 나간 여자라고. 제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색깔이 헷가닥한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우파냐 좌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이익을 지키는 게 최우선시가 돼야 된다. 만약에 우파가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우파들도 나서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좌파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돼가는가 물타기 작전 하면서 도리어 트럼프의 주한미국 철수 이론 이런 걸 악용하려고 나서서 연기 고음하는 순간 나라 망치는 매국노가 됩니다. 양쪽이 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파가. 지금 남은 한국이 할 일은 북쪽과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더더구나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대북 정책을 끌어가도록 야당, 여당, 우파, 좌파, 진보, 보수 없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바둑알을 다 챙기는 훈수 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바둑판, 바둑알 다 날아갑니다. 누구에 따라서? 우리 리더십이 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제대로 된 동맹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한국 안 버립니다. 저 여자가 뭐 트럼프의 홍보맨이냐? 저 홍보맨 아니에요. 홍보워먼도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은, 한미동맹은 우리가 냉전 후에 일본이 그들의 위협인 소련이 없어졌음에도 미일안보동맹을 더 강화시켰듯이, 미일안보동맹 처음 맺을 때는 소련 위협 때문에 맺었어요. 근데 없어지고 나면은 미일안보동맹이 없어져야 되는데 일본은 미국의 중요성을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일안보동맹이 더 강화됐어요. 우리도 지금이 바로 한미안보동맹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강화가 아니라 강화시키는 방안, 아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을 도우는 것이 바로 북한을 개방개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방개혁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댓글에 이런 걸 썼습니다. 아니, 돈부터 갖다 주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돈부터 갖다 주라는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돈부터 갖다 주는 거, 대북 경협부터 먼저 하는 거, 비핵화 확인도 안 되는데 우리가 돈부터 갖다 주는 것은 자살골이에요. 돈 주는 것, 북한에 대해서 문을 여는 각도, 정도 다 미국하고 철저히 단계마다 협력해서 나가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뭐 강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 꼴통처럼 보인다는데, 좀 그저께 누가 댓글로 웃으니까 되게 좋아 보인다는데, 조금 웃도록, 좀 자주 웃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